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자영어입니다. 자, 우리 구문 독해 100문장 신텍스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동영상을 통해서 강의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 부분은 영어 문장이 도대체 왜 길어지는지. 자, 영어는 1, 2, 3, 4, 5 형식의 딱 5가지의 구조만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요거를 결정하는 거는 동사고요. 자, 근데 우리가 사실 문장 보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요렇게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요렇게 짧을 수밖에 없는 건데 도대체 왜 이렇게 길어지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식어라든가 아니면은 구가 붙어서 온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요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요런 것들도 있고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린 건 없었고 우리 1번에 해당하는 요 부분만 우리 1, 2, 3강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지난 4강에서는 드디어 본격적인 우리 준동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4강을 수강을 하지 않으셨다면은 4강을 꼭 확인을 하시고 오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1, 2, 3강을 통해서 기본적인 영어 문장의 구조를 익히셨을 텐데 특히 1강에서 이렇게 짧은 문장이 오지만 결국 이렇게 긴 문장하고 구조가 똑같고 해석법이 똑같다. 자, 그럼 영어 문장이 왜 길어지는가에 대해서 이런 수식어가 붙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수식어도 사실 한 종류는 아닌데 가장 대표적인 전명구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러면 요 강의들을 좀 미리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드디어 5번째 강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 4강에서 준동사를 처음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준동사가 오면 왜 문장이 길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준동사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필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4강을 안 들으셨다면 4강을 꼭 듣고 오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준동사를 쓰면서 우리 5형식 구조로 한번 볼게요. 자, 준동사 중에서도 우리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투부정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투부정사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투부정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준동사들이 조금 섞여서 나오니까요. 조금 눈여겨봐 주세요. 자, 기본적으로 5형식으로 올 때, 자, 여러분들 우리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런 준동사가 옵니다. 자, 그럼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나 형용사 자리죠, 사실. 이 자리에서 명사나 형용사가 오는 이 자리에 동사를 우리 변형시켜서 to나 ing나 pp로 바꿔서 이렇게 명사나 형용사로 바꿔서 쓰는 부분입니다. 자, 기본적인 해석은요. 자, 주어는 은는이가 동사한다. 목적어가 준동사가 오니까 목적격 보어 준동사 하도록 보통은 요렇게 해석이 돼요. 기본적으로는. 자, 일단 33번은 여러분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 명사는 우리 주어에 명사가 꼭 와야 되죠. 자, 대명사가 왔습니다. 자, 나는 원해. 자, 근데 이 원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뒤에 꼭 대상에 필요한 타동사예요. 도대체 뭐를 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목적어가 와야 하는데 목적어는 반드시 명사, 대명사 같은 명사 종류, 명사, 대명사, 동명사, 동사를 to를 붙여서 명사로 쓰는 투부정사 명사 요런 애들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명사 유가 바로 왔어요. 나는 원한다 너를. 자, 요렇게만 하면 딱 3형식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구조가 끝났나요? 자, 뒤에 있는 우리 이 투부정사 보이시죠? 이 투부정사의 역할은 뭘까요? 수식어일까요? 자, 그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자리를 또 하나를 차지해서 네가 공부하기를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목적어인 you를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가 오는 겁니다. 자, 네가 설명하기를. 자, 이렇게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있을 때 준동사가 오면 목적어가 마치 주어. 이런 목적격 보어가 원래 동사였는데 이제 to를 붙여서 준동사가 된 거잖아요. 서술적인 의미를 가지는 요렇게 네가 공부하기를 요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harder 열심히라는 이 지금 부사인데 부사에다 이하를 붙여서 비교급으로 썼네요. 자, 근데 얘가 누구를 수식하는지 보면은 더 열심히 원한다가 아니라 더 열심히 공부하기를 앞에 있는 준동사를 수식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4강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준동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동사가 이런 부사의 수식을 받듯이 준동사도 똑같이 동사의 성격에 따라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to study가 목적격 보어인데 수식어인 harder이랑 같이 하나의 세트로 묶여서 같이 목적격 보어의 세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는 원한다 네가 더 열심히 공부하기를 요렇게 되는 거죠. 자, 밑에 여러분 제가 해석을 미리 요렇게 이제 써놨고요. 나는 원한다 네가 더 열심히 공부하기를. 자, 그러면은 want가 동사예요. 여러분 몇 형식이죠?
5형식입니다. 그죠? 네가 공부하기를 목적격 보어까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4강을 지금 듣고 오셨다면 준동사에도 형식이 있어요. to study 몇 형식이죠? 자, 뒷꽂이에 목적어나 목적격 보어까지 뭐 전혀 없고 보어도 없어요. 자, 수식어만 있죠? 그럼 to study는 1형식으로 왔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제 study 같은 경우는 타동사라서 뭐 영어를 공부하다 아니면 뭐 수학을 공부하다 보통 이게 목적어가 오지만 여기서는 목적어가 딱히 필요 없어서 안 쓴 거고 혹은 뭐 생략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요렇게 해서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은 자, 뒤에 준동사에 이렇게 목적격 보어자리에 준동사를 쓸 때 투부정사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to를 싹 빼고 원형 부정사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현재 분사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pp가 있는데 자, 일단은 위에 있는 요 세 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세 개 중에서 어떤 게 올 것인가? 마지막 pp는 수동일 때만 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구별이 확실하게 되거든요. 자, 근데 요거를 결정하는 애는 누구냐면 앞에 있는 동사예요. 자, 앞에 있는 여러분 want 기본적인 동사죠. 자, 그리고 want의 지금 의미가 여러분 어떤가요? 원하다, 미래적인 느낌이 드시죠? 자, 요럴 때 쓰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미래적인 느낌의 투부정사예요. 자, 투부정사가 왜 미래냐? 자, 우리 투부정사의 투가 어디서 왔죠, 여러분? 전치사에서 왔습니다. 자, 전치사 어디에 어디로 자, 미래 어디 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앞에 기본적인 동사를 쓸 때는 뒤에 투부정사를 써서 뭐뭐 하도록 미래적인 느낌을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로바로 이제 또 나가볼게요. 34번. 자, 스마트폰은요. 자, 주어 명사 찾으셨죠? allows 허락해줍니다. 하게 해줍니다. 자, 동사 도대체 누구를 허락하냐? 타동사 목적어 명사 찾아볼게요. 사람들을. 자, 여기까지 3형식인데 끝났나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도록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인 준동사가 있어요. 자, 그죠? 자, 그러면 뒤에 수식어가 있는데 자, 쉽게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쉽게가 누구를 수식할까요? 쉽게 허락한다? 아닌 것 같죠? 쉽게 의사소통하도록. 자, 그래서 여기 to communicate가 목적격 보어인데 수식어까지 같이 목적격 보어. 자, 이 상태에서 over long distance. 자, 전치사가 있으면 반드시 명사랑 짝꿍인 전명구가 돼버리기 때문에 괄호로 묶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99% 수식어예요. 다 꾸미고 다녀요. 자, 그럼 얘는 먼 거리를 넘어 허락한다? 아니고 먼 거리를 넘어 의사소통하도록 요렇게 수식이 되는 것이 조금 더 지금 적절하고 딱 맞죠? 자, 그러면은 목적격 보어가 혼자 오지 않고 수식어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요렇게 박스로 친 부분이 같이 목적격 보어 세트가 돼 버렸어요. 자, 그러면 스마트폰을 허락해준다, 하게 해준다,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도록.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허락해준다라는 이 동사가 뭐뭐 하도록 허락해준다. 앞으로 뭐뭐 하도록 꼭 지금 당장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뭐뭐 하도록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동사를 쓸 때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렇게 미래적인 느낌의 투부정사를 써요. 시간 차이가 있는 거죠. 허락하는 그 순간에 바로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허락해. 근데 앞으로 그렇게 하렴. 요렇게 의미를 담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전체 문장의 동사 allows 몇 형식이죠? 5형식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5형식 안에 들어와요. 준동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문장에서 우리 준동사가 여러분 목적격 보어에 to communicate가 있어요. to communicate. 자, 몇 형식인가요? 뒤에 수식어만 있어요. 두 개. 목적어나 목적격 보어 당연히 없고 그리고 보어도 지금 따라오지 않아서 1형식 구조로 왔습니다. 다만 그런데 문장이 왜 길어졌냐? 우리 준동사의 특징에 따라 동사의 성격을 닮아서 뒤에 수식어가 왔는데 두 개나 와버렸어요. 그래서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스마트폰을 하게 해준다.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도록 쉽게 먼 거리를 넘어. 자, 다음 35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여러분. 자, who, 누가. 자, helped, 도왔나요? 자, 돕긴 도왔는데 누가 도왔나요? 누구를, 뭐를. 자, 목적어 필요해요. 타동사니까 너를 도왔나요? 자, 여기까지 3형식 가능한데 자, 그럼 뒤에 있는 투부정사는 수식어인가요? 가 아니라 이것도 한 자리를 차지하네요. 당신이 청소하도록.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당신이 청소하도록.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적어인 유를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 자리입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뼈대 한번 잡아볼게요. 주어는 도왔나요? 의문문이에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여러분 몇 형식이죠?
오형식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문장이 또 왜 길어졌냐면 이 to clean이라는 이게 원래는 동사였는데 to를 붙여서 더 이상 동사는 아니지만 준동사죠. 자, 근데 clean이라는 동사가 뭐뭐를 청소하다라고 할 때 원래 타동사예요. 근데 뭐를 청소해? the floor, 그 바닥을 이렇게 목적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이렇게 준동사를 표시해주는 투부정사로 쓴다 하더라도 이 목적어가 오는 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준동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동사역 쓸 때랑 똑같이 뒤에 목적어나 보어를 가져서 형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럼 똑같습니다. 자, 청소하도록 뭐를 청소해? 바닥을.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제 목적격 보어는 to clean이지만 얘가 혼자 오지 않고 준동사로서 타동사를 역할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목적어를 데리고 와서 자, 몇 형식 구조의 목적격 보어죠? 3형식 구조의 준동사로서 동사 have to의 목적격 보어로 쓰인 거예요. have to에 you라는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거죠. 네가 바닥을 청소하도록. 전체 문장 5형식이고요. 자, 그리고 준동사 to clean 3형식 구조로 오면서 문장이 이렇게 길어졌답니다. 그래서 준동사는 이렇게 목적어나 보어를 가짐으로써 길어지기도 하고요. 34번처럼 목적어나 보어가 꼭 오지 않아도 이런 수식어가 붙음으로써 이렇게 길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문장에 준동사가 오면은 문장이 길어진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굉장히 짧은 축에 속하는 거고 실제로 토익이나 수능에서 보면 굉장히 막 길게 엄청나게 길게 오는 경우도 많죠.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to claim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자, 뭐 때문에 온 거죠?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앞에 있는 동사예요. 자, 그러면은 to를 썼다는 것은 누가 도와줬니? 네가 청소하도록. 자, 이렇게 약간 미래적인 시간차의 느낌을 쓸 때 우리 to를 쓰고요. 자, 근데 우리 help 때는요. 우리 아직 안 했지만 준사역 동사라고 해서 여기 뭐도 되냐면은 clean이라는 동사 원형 부정사예요. to 부정사인데 to를 뺀 이런 부정사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원형 부정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약에 to가 있으면 미래적인 건데 to가 없다라고 하면은 얘는 뭐냐면은 시제가 빠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help의 시제랑 같다. 누가 도와줬니? 네가 청소하도록. 그러면 도와준 그 순간에 도와줌으로써 청소하게 되었다. 약간 이런 사역적인 동사, 사역동사의 의미는 원인이 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그런 행동이 있음으로써 그 결과 청소했다. 같은 시점에. 근데 이렇게 to를 붙이면 도와줬다. 근데 그 이후에 미래적인 그 이후에 시간 차이가 있은 후에 청소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help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가능하기 때문에 to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된다. clean 요거예요. 그래서 누가 도와줬니? 네가 바닥 청소하도록. 요렇게. 자, 36번 가볼게요. The teacher, 그 선생님은 자, 헤드 가졌습니다. 자, 근데 우리를 가졌대요. 목적어.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완성하도록 목적어를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가 있네요. 자, 요렇게 오형식 구조로 올 때는 이 have, had를 과거 시제인데 가지다라고 해석하진 않고요. 보통은 뭐뭐 하게 하다 요렇게 해석을 하죠. 사역 동사로서. 자, 기본적인 이제 가지다라는 의미는 있는데 이걸 가지다라고 고지고대로 해석을 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역 동사를 여러분 지금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이 사역 동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고지고대로 시키다라고 해석을 하지 마시고요. 사역 동사, 자, 여러분 여기 지금 have가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 여러분 make랑 그리고 let이 있습니다. 위에 준사역 동사 help가 있었는데 help는 이제 아까 했고요. 자, 여기에서 고지고대로 시키다가 아니라 have는 뭔가 요청하다, 부탁하다, 그리고 책임을 지고 뭔가를 하다. 뭔가 하게 하다 이런 느낌이 있다면 make는 강제로 하게 하다라는 강제의 느낌이 있어요. let은 허락의 의미인데 허락하다 혹은 뭐뭐 하게 내버려 두다 뭐뭐 하게 두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러면 teacher는 뭔가 요청했습니다. 부탁했습니다. 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완성하도록. 자, 그럼 여러분, 자, 이 문장 몇 형식이죠? 일단은 5형식이에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도록. 자, 근데 여기 지금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를 쓰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to를 쓰는 게 가장 기본인데 to를 쓰지 않았다? 그러면 사역동사가 되게 특이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만약에 to가 있으면은 미래적으로 선생님이 요청하셨는데 우리가 앞으로 숙제를 완성하도록 약간 요런 느낌이고요. 선생님이 여기 지금 요청하셨다. 근데 지금 to를 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그 요청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바로 완성하도록 시간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동사 같은 경우는 시간 차이가 없을 때 쓰는 게 이제 사역동사. 선생님이 요청하셨다. 그 결과 우리가 완성하도록 하셨다. 그럼 요거는 지금 얘가 완성한 건가요? 그렇죠. 완성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랑 지금 비슷한 거 여러분 위에 있는 allows에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뭐뭐 하게 하다. 제 헤드랑 해석이 비슷해요. 뭔가 조금 비슷하진 않네요, 여러분. 네, 비슷하진 않는데 한번 볼게요. 이건 let이랑 좀 비슷하죠. 근데 스마트폰은 하게 한다. 사람들이 의사소통하도록. 자, 여기 이제 하게 한다라는 이거랑 의사소통하는 거랑 같은 시점인가요? 아니죠. 하게 한다. 사람들이 앞으로 의사소통하도록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해요. 자, 근데 지금 헤드를 쓴 거는 선생님이 요청하셔서 요청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완성하도록 요청하신 그 시점에 우리가 뭔가를 완성하는 느낌. 요렇게 보시면 돼요. 시간 차이가 없다. 자, 근데 얘가 준동사인데 또 타동사입니다. 자, 왜 길어졌냐? 완성하긴 완성하는데 뭐를 완성해? 우리의 숙제를. 그래서 complete는 지금 head라는 동사의 목적격 보어로서 us를 설명하는데 목적은 us, 우리가 완성하도록 설명하죠. 혼자 오지 않고 준동사의 성격에 따라 타동사로서 목적어인 our homework를 데려와서 길어졌어요. 전체 문장의 동사 헤드는 5형식, 준동사인 complete는 3형식으로 왔습니다. 자, 그리고 complete 왜 to를 안 썼죠? 앞에 있는 헤드가 사역동사라서. 자, 요거를 결정하는 거는 앞에 있는 동사 부분이에요. 선생님은 요청하셨다. 혹은 하게 하셨다. 우리가 숙제를 완성하도록. 자, 여러분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뒤에 또 같은 구조인데 5형식 구조예요. 자, 보시면 she, 그녀는 heard, 들었습니다. 자, 뭐를 들었냐고 타동사니까 그녀의 친구를 들은 거야. 친구의 말을 듣고 있었던 건가? 들었던 건가? 근데 여기서 끊는 게 아니라 여러분 뒤에 뒷구조가 있습니다. 친구가 연주하는 것을. 친구가 뭐 해요? 연주하는 거죠. 목적어인 her friend, 친구를 설명하는 play, 연주하는 거죠. 목적격 보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구조를 계속 가보면 근데 이 연주하다라는 이 준동사 이게 왜 준동사죠, 여러분? 자, heard라는 동사가 이미 있어요. 여기 play는 동사가 아니고 준동사인데 원래 이제 to가 붙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준동사인 거 확 느껴지시죠? 자, 그런데 이 to가 빠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앞에 있는 heard가 지각동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지각동사를 필기하기 전에 구조 먼저 볼게요. 연주하도록 뭐를? 그 피아노를. 자, 플레이가 연주하도록이라는 요거 즉 목적격 보어로 온 요것이 준동사로서 더 피아노라는 목적어를 데리고 와서 조금 길어졌죠. 전체 문장은 5형식으로 왔는데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온 준동사인 원형 부정사 플레이가 혼자 오지 않고 타동사로서 목적어를 데리고 와서 길어진 겁니다. 진짜 동사가 아니에요. 문장의 동사는 heard인데 이 플레이는 준동사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지각동사 한번 필기해 볼게요. 이 지각이라고 하는 거는 알지, 느낄, 각이라고 해서 감각, 각이라고 해서 이제 감각에 가는 거예요. 감각 동사인데 우리 보다, 듣다, 느끼다 요런 애들이죠. 보다, 보고, 눈, 보고, 듣고, listen to, hear, 여기 있는 hear 이런 거죠. 뭐 냄새 맡다, smell, 뭐 그리고 뭐 feel 이런 것도 있고요. 알아차리다, notice 뭐 요런 애들이죠. 이제 근데 지각 동사는요. 자, 특이한 게 또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to를 쓰지 않았어요. to play를 쓰지 않은 것이 자, to를 쓰면 미래적인 느낌이라고 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그녀는 들었습니다. 과거에 그녀의 친구가 미래의 피아노 치도록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이런 감각 동사라고 하는 거는 들었던 그 동시에 뭔가 연주가 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미래적인 투부 정타를 쓸 수가 없어요. 어색합니다. 시간 차이가 있으면. 듣는 그 순간에 누군가 연주를 하고 있었던 거지. 들었습니다. 미래에 연주하도록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투부 정사를 쓰지 않아요. 자, 그래서 미래의 시제를 나타내는 to를 빼고 원형 부정사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요렇게 보면은 지각 동사 왜 to를 쓰지 않는지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 지각 동사. 자, 38번이고요. 자, 38번에 보시면 he, 그는요. 자, 위에 너무 지저분해서 가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notice도 알아차렸어요. 얘도 지각 동사예요. 왜냐면 알아차린 거거든요. 감각적으로. 자, 뭐를? A cute girl, 소녀를요.
소녀를 알아차렸는데 자 근데 어떤 소녀냐 전명구 전치사가 있으면 반드시 명사랑 같이 쓰여서 전명구는 반드시 후치 수식을 함으로써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거나 아니면 이제 건너뛰어서 동사를 꾸미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금발머리를 가진 금발머리의 소녀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금발머리의 귀여운 소녀를 목적어예요. 보이시죠? 자 그럼 이 뼈대를 잡아본다면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notice. 그리고 수식어 다 빼고 girl, 소녀를 알아차렸어요. 자, 앞에 있는 cute도 형용사 수식어, 뒤에 있는 전명구도 수식어. 자, 소녀를 알아차렸습니다. 끝인가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소녀가 오는 것을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근데 또 뒤에 수식어가 있어서 자, 수식어 좀 요런 애들 좀 색깔 좀 눈에 띄게 해볼까요? 자, into the room 방으로 누구 수식하죠? 준동사인 come 들어오는 걸. 자, 근데 누구와 아빠와 함께 알아차렸다 동사를 수식하나요? 가 아니고 물론 문장에 따르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아빠와 함께 오는 것을 준동사인 come을 수식을 해줍니다. 여기서 come은 여러분 전체 문장의 동사가 아니에요. 준동사예요. 여기 to가 있는 준동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to를 쓰진 못하죠. 준동사예요. noticed가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도대체 여기에 자, 왜 come, to come이 아니라 come을 썼냐? 앞에 동사가 결정을 합니다. 지각동사니까 알아차렸어요. 소녀가 올 것을 미래가 아니라 시간 차이가 있는 미래가 아니라 알아차리는 그 순간에 시간 차이 없이 그 순간에 소녀가 오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시간 차이를 나타내는 미래를 표현하는 자, to를 빼고 이렇게 원형부정사로 쓰는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동사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전체 문장의 동사는 noticed. 몇 형식이죠, 여러분? 5형식입니다. 자, 그럼 준동사 come 볼게요. 자, 준동사 come이요. 목적격 보어인데 목적격 보어잖아요. 자, 근데 얘가 혼자 오지 않고 준동사의 성격에 따라 자, 얘는요. 뒤에 일형식으로 쓰여서 목적어나 보어는 없어요. 다만 수식어가 두 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길어졌고요. 그럼 일형식으로 붙은 준동사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 여러분들 지금 단어가 되게 쉽게 나와서 그런 거지. 이렇게 같은 구조로 단어가 어렵게 여기다 수식어 조금만 더 붙어서 오면은 우리 수능 문장이랑 비슷해집니다. 고등 그 모의고사 문장이랑. 그쵸? 다 구조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9번으로 이제 가볼게요. 자, 우리는 문장이 좀 짧게 나왔어요. 요거는. 자, 우리는요, 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뭘 봤냐는 거죠. 타동사니까 목적어 있어야 돼요. some cats, 고양이를 봤어요. 3형식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났나요? 그게 아니라, 고양이가 건너는 걸. 자, 고양이를 설명해주는, 고양이가 뭐 한다고? 건넌다고요. 고양이가 건너는 거를, 자, 목적격 보어가 왔습니다. 자, 근데 건너긴 건너는데, 자, 뭘 건너냐? 자, 준동사로서 온 유거. 또 역시 타동사로서 뭐를 건너? 다리를 건너는. 자, 그래서 목적격 보어로 온 crossing이 혼자 오지 않고 준동사이지만 타동사의 성격에 따라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와서 길어졌어요. 그래서 목적격 보어가 crossing부터 the bridge까지 이어진 거죠. 전체 문장은 saw가 동사예요. 5형식. 자, 준동사 crossing 몇 형식이죠, 여러분? 3형식 구조로 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이 crossing, ing 요거 누가 결정한다고 했었죠? 5형식 구조에서 앞에 있는 동사가 결정합니다. 준동사예요. 자, 근데 자, 앞에 있는 준동사를 결정하는 애가 앞에 있는 동사인데 앞에 있는 서가 지각동사네요. 보다니까. 그래서 이런 지각동사는 원래 이제 이런 5형식 구조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런 투부정사거든요. 미래적인 느낌이 있네. 근데 이런 보다, 듣다 이런 애들은 미래의 것을 보는 것, 미래의 것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보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동작이 이미 행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래적인 이런 느낌을 싹 빼서 원형 부정사를 쓴다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에는 원형 부정사가 아니라 여러분 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를 썼습니다. 요렇게 ing를 붙여서 쓰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은 그 보는 그 순간에 진행적인 그러니까 뭔가 그 진행적인 그 어떤 중간의 순간을 봤다든가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지각동사를 쓴다면 미래적인 투부정사는 쓰지 않고 기본적인 같은 시점의 원형 부정사 혹은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시점의 중간
약간 어떤 순간을 나타내는 요런 현재 분사까지 가능합니다. 투부정사는 안 되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우리 아까 했었던 이제 come 요것도 그러면 뭐도 가능해요? coming 뉘앙스는 조금 다르지만 coming도 가능. 자 그럼 여러분 37번에 들었습니다. 치는 거. 근데 치는 그 어떤 순간 한순간 요럴 때는 playing 요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투부정사는 안 돼요. 왜냐하면 뭔가를 듣고 보고 이런 지각동사는 그 순간에 그 동작이 이미 이루어지는 거지 미래적인 투부정사를 쓰면 이제 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40번 같아요. 똑같아요. 한번 볼게요. The boy 그 소녀는 느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뭘 느꼈나요? 타동사로서 그의 심정을 느꼈어요. 아, 심장이 있어. 근데 여기서 끝. 삼형식 끝이 아니라 심장이 뛰고 있는 거. 자, 그러면 심장을 설명해주는 심장이 뛰고 있다. 목적격 보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역시 이 ing를 결정하는 거는 felt예요. 자, 지각동사입니다. 자, 여기에서 느꼈습니다. 심장이 뛸 것을 이라는 요런 시간 차이가 있는 미래를 나타내는 투부정사 어색하다고 했었죠. 이런 느끼다, 보다, 듣다 이런 감각동사는 그 느끼고 보고 듣는 그 순간에 뭔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 to를 쓰지 않아요. to를 빼고 원형 부정사를 쓰거나 그리고 ing를 붙여서 그 순간의 어떤 동작, 진행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죠. 비팅도 되지만 비트도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나타내면 보통 이제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걸 나타내면 원형 부정사를 쓰고요. 진행적인 한순간을 나타내는 거라면 이렇게 현재 분사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비트 뛰긴 뛰는데 자, 무엇을 이렇게 뭐 뛰게 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뛰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뭐 목적어는 없는데 수식어가 있습니다. 뛰긴 뛰는데 빠르게 뛴대요. 근데 또 because of까지 오면 전치사로서 명사인 puppy, 명사, 전명구랑 같이 쓰여서 강아지 때문에 느꼈습니다.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구조는 되지만 내용적으로 맞지가 않으니까 강아지 때문에 뛰는 요거를 수식한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 소녀는 느꼈습니다. 그의 심장이 뛰는데 빠르게 뛰고 강아지 때문에 뛰고 자 수식어가 두 개가 붙어서 목적격 보어가 길어졌어요. 전체 문장의 동사 felt 몇 형식? 5형식 준동사로 온 beating 자 근데 뒤에 목적어나 이런 이제 구조 형식은 없는데 수식어 왜냐면 동사도 수식어에 수식을 받잖아요. 그 성격이랑 똑같아요. 준동사도 수식어 때문에 길어졌어요. 1형식으로 왔지만 소녀는 느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그 강아지 때문에 까지 하시면서 자 여러분 지금 기본적인 동사들은 미래적인 투부정사를 쓰고 사역동사는 그 이제 뭐뭐 하기 위해서 그 결과 뭐뭐 했다라는 같은 동시성을 가지기 때문에 역시 미래동사를 쓰지 투부정사 미래를 나타내는 요걸 쓰지 못하고 원형부정사를 씁니다. 지각동사는요 마찬가지죠. 또 미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원형부정사를 쓰면서 얘는 또 그 느끼고 보고 듣는 이런 지각적인 감각 그 순간 또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분사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자, 우리 네 문장만 우리 더하고 오늘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정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런 준동사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투부정사를 쓰고 미래적인 느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원형부정사 같은 경우는 미래 to 시제를 빼고 같은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여기다 현재 분사를 쓰는 경우는 조금 진행적인 느낌을 강조해 주는 거죠. 준동사 이제 세 개를 결정하는 거는 앞에 있는 누구죠, 여러분? 동사인데, 자, 근데 여기 자리에 PP 과거 분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요. 이 동사랑 상관없이요. 앞에 있는 목적어랑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일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말이냐? 자, 문장으로 바로 가볼게요. 나는 이제 같은 경우도 뭐뭐 하게 하다라는 이런 사역 동사의 의미가 있는데 좀 설득해서 뭐뭐 하게 하다라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 얘 같은 경우는 자,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역 동사이지만 to를 쓰는 동사이죠. 자, 근데 나는 하게 했다. 과거 시제. 너의 차가 자, 목적어예요. 자, 그러면은 얘를 뭐 to was 요렇게 써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to 부정사나 원형 부정사나 현재 분사 ing를 쓰는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능동일 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있는 목적격 보어가 앞에 있는 목적어를 설명해 주잖아요. 다시 뒤에 있는 목적격 보어가 앞에 있는 목적어를 설명을 해주는 건데 자 근데 이 관계가 마치 앞에 있는 목적어를 의미상 주어
그리고 뒤에 있는 요 목적격 보어가 가진 동사인데 준동사죠. 서술적인 요런 역할을 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동차가 뭔가를 세차를 하는 능동인지? 아니죠. 자동차는 세차가 되어지는 거죠. 사람에 의해. 그래서 여기가 지금 수동인 거 느껴지시나요? 네. 자, 이렇게 수동일 때는 여러분 다 어떻게 쓰냐면요. 요렇게 과거분사인 pp를 써주셔야 돼요. pp. 이렇게. 자, 그래서 나는 네 차가 세차되게 했어. 라고 해서 해석상으로 나는 하게 했다. 네 차가 세차되도록. 자, 여기도 하게 하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역동사의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같이 쓰니까 뭐 다른 사람을 시켜서 네 차 세차시켰어. 약간 요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왜 pp를 썼지? 수동이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럼 바로 넘어가 볼게요. 42번. The strong wind, 강한 바람은요, had 하게 있습니다. 자, 뭐를 하게 했냐고요? 지붕이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수동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보면은 이 목적어의 자리에 보면은 이렇게 지붕, 위에도 보면은 자동차,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없는, 뭔가 당하는 이런 물질, 그러니까 뭐 사물 이런 거죠. 사람이 아니라 이런 게 대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뒤에 보면 turn off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필기 한번 해보실게요. tear. 얘가 이제 명사로는 눈물이지만 여기서는 얘가 명사는 아닌 것 같죠? 이제 PP인데 자 그러면 얘는 원래 동사가 tear이에요. 찢다라는 동사입니다. 찢다, turn, 찢었다, turn, 찢긴. 자 그러면은 이런 지붕이 무언가를 직접 찢는 건가요? 손이 있어서? 아니면 뭐 손이 꼭 있지 않더라도 뭔가를 찢나요? 지붕이? 아니죠. 지붕은 무언가를 찢는 능동이 아니라 찢김을 당하는 수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지붕이 찢겨 나가도록 이렇게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지금 뭐를 썼냐면은 pp를 썼어요. pp. 수동.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이제 능동 자리라면 앞에 사역동사니까 tear 요렇게 지금 썼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무엇을 찢는 게 아니라 지붕은 찢기는 거니까 수동으로서 pp를 썼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43번 한번 와 보실게요. 나는요. 자, 미래 시제 will let 하게 할 거야, 허락할 거야. 얘는 강제성보다는 뭐뭐 하게 할 거야, 혹은 하게 놔둘 거야. 요런 느낌이 있죠. 그것을 하게 놔둘 거야.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되게 to be known 알려지게. 목적격 보어.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BPP로 쓰여서 역시 이것도 그것이 무언가를 알리는 능동은 아니고 그것이 알려지는 수동이구나. 그래서 원래 얘가 능동이라면 이제 사역동사니까 여기 know 요렇게 지금 왔겠지만 그게 아니라 얘가 수동이라서 pp가 왔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얘가 지금 known pp가 혼자 오지 않고 b가 와 있는 거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 b를 쓰는 경우에는 자 여러분 우리 let 동사만 요렇게 씁니다. let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be, pp 요렇게 씁니다. 그냥 pp만 쓰는 것이 아니라 수동일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관계가 수동일 때 능동은 그냥 동사 원형 쓰면 되겠죠. 수동일 때 pp만 쓰지 않고 bpp를 같이 쓴다. 자 언제요? 앞에 let 동사가 올 때.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bpp 자 그럼 해석은요. 나는 하겠다 할 거야. 그것이 알려지도록 이죠. 네, 이렇게 사역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굉장히 쉬운 문장이에요. 나는 heard 들어서 여러분 지각동사네요. 내 이름이 자, 여러분 내 이름이 자, 여러분 한번 오른쪽에 지금 네 가지의 준동사가 있어요. 한번 풀어보실래요? 목적격 보어 자리 어떤 게 올까요? 내 이름이 일단은 얘가 지각동사니까 미래적인 투부정사는 안 되는 건 아닌데 안 되는 건 맞는데 자 일단은 능동소동을 한번 볼게요. 내 이름이 무언가를 부르는 내 이름이 무언가를 부르는 능동이냐? 아닌 것 같죠? 내 이름이 불리는 수동이냐? 맞는 것 같죠? 수동. 근데 수동은요. 일단은 여기 위에 있는 요 지금 call 얘네들은 다 능동일 때 쓰는 애들이고요. 수동은 딱 한 마리밖에 없네요. 요거죠 여러분. 내 이름이 불리는 call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call가 정답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능동이었으면 지각동사니까 투부정사는 안 되고 call이나 calling이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름은 부르는 게 아니라 불리는 거라서 수동으로 correct가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해석. 나는 들었다 내 이름이 불리는 것을. 자,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요렇게 하시면 우리 오형식 준동사 어떤 문제든지 다 정복을 하실 수 있고, 제가 굉장히 짧은 문장으로도 많이 했지만 우리 수능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토익에서도. 다만 어려운 단어로 수식어가 많이 붙어서 조금 길게 나오는 것뿐이죠.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